네, 오늘 저와 함께 수요일의 히어로는 하나금융투자 영업부 금융센터의 김호균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해외 시장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먼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종목 얘기를 드리기 앞서서 이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글로벌 ETF를 분류해서 접근하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 주식 투자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약간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중국 위기설을 넘어서 최근에 중국 부도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외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전역에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뭐 조치를 중국 당국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시 가뜩이나 외국인 매도세 그 최장 기록을 깨는 상황이어서 이 뉴스가 상당히 공포로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관련해서도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 위기설, 중국 부도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유와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부도설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중국경제연구소의 네. 정병 소장님이나 아니면 당사의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 김경환 팀장의 어떤 리포트를 같이 제가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중국 부도설의 근거로 드는 부분은 이 성장률 둔화 그리고 이 지방 은행 그리고 기업과 소형 은행의 이제 그 부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좀 알려진 사실이죠. 그쵸. 근데 워낙 오래전부터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이슈이긴 한데 지금 중국이 처한 리스크의 수준과 그리고 이 확산 경로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시스템 위기로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참 아니다.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네.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성장률 둔화, 그리고 무역 전쟁 발발, 그리고 개별 은행과 기업들의 디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기업 부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제조업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채 부분은 이미 상당 기간 이 디레버리징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을 하게 되면서 속도가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고, 그리고 제조업의 공급 간 현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공급 측 개혁이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같은 개혁을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을 줄이고 기업들을 합치면서 이런 공급 과잉 현상을 축소를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문제도 이 국가 신용도에 타결받으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방 정부의 부채로 국한시키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시장을 통한 부채 감소, 즉 IPO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어떤 그런 기업의 부채가 이 자본시장 조달로 인해서 자본으로 전환된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IPO도 적극적으로 하고 유니콘 기업의 상장, 대표적으로 보면 알리바바 홍콩 상장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죠. 예, 또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제 본토 상장들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좀 더 도대체 디폴트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디폴트가 발생하는 부분의 80%는 민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낙후 지역의 국유 기업과 이 제조업, 즉 화학, 기계, 철강, 자동차, 에너지 산업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은행의 경우도 지방의 소형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 위기가 시스템 위기, 국가 부도의 난 이런 상황처럼 번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가능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 지금 지방의 은행들의 약간 디폴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 저축은행 사태의 그 수준에 비슷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당국의 컨트롤 수준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부실은행의 비중이 봤을 때 3.2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의 은행의 대손충당 수준이 어느 정도가 중요한데, 현재 보면 122%에서 208%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3.24%가 은행이 부채 문제로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 부도설, 중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 디폴트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어떤 컨트롤 가능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쉽게 말해서 현재 나왔던 그 부도설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고 관련해서 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수준이 중국 당국이 컨트롤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런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상해 탐방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한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과거에 뭐 그 세계 공장이다 그래가지고 제조업 기반의 시스템을 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정말 옛말이 되었을 정도로 이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국가로 재편되었고 그것이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제조업 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상해에 네, 직접 촬영해 오셨던 영상이죠. 네, 영상에도 다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를 보실 때도 좀 참고하실 부분이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 화장품주 대표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제조업, 공산품에서 좀 벗어나서 이 서비스업 관련된 오히려 한류 컨텐츠나 여행, 또 게임, 판호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업 쪽에 좀 더 큰 기회가 있다. 우리는 중국의 서비스업, 소비 쪽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 투자를 직접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중국의 많은 인구를 보고 그 약간 물량 어떤 그 제조업 기반의 어떤 투자보다는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관련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업 특히 오토 시장에서 시장을 제패한 기업들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의 포커스만 투자한다면 이런 부채 문제 리스크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역발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부 기업들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시장 재편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1등 상장 기업의 투자기에는 오히려 확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면 과점의 위치를 얻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신장된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어떤 부도나 이런 구조조정은 향후 과점 기업에 대한 수혜와 메리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국 주식 투자하실 때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시기보다는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용기 있는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좀 믿고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거기에 수익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기반의 이제 산업 형태에서 이제는 서비스업 소비 국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중국의 투자 포커스는 서비스 분야 1등 기업을 노려야 한다. 이렇게 또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중국의 서비스업 1위 기업은 어디입니까? 서비스업 1위 기업으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BAT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 그쵸. 중에서는 제가 2주차 때 말씀드렸던 텐센트가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업의 가장 큰 인프라를 쥐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중국 상해 탐방에서 상당히 이제 직접 목도했던 O2O 비즈니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다가 최근에 들어서 과점 상태로 재편된 상황에서 그 1위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그 1위의 위치를 누리면서 특별한 위기 없이 좋은 영업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가 후광통 투자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중차라든지 중국 철도건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그리고 철강이나 어떤 그 건설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가 이미 반영돼 있고 그거와 벗어난 기업들, 뭐 항서제약이라든가 귀주 모태라든가 어떤 시장의 소비재 중심의 그렇죠.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1등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 느끼시는 거는 좋은 기업은 많지만 싼 기업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주식에도 그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지만 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좋지만 싼 기업, 밸류에이션으로 매력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